네, 지난 시간까지 집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집합의 개념을 다 정리하셨나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하면 떠오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참, 거짓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사람들끼리 의견 충돌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이렇게 막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근거 없이 막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도 뭐가 됐었죠? 그죠?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을 뭐라 불렀다? 집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무슨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명제라는 단원이 됩니다. 자, 명제는 우리가 영어로 잠시 살펴볼게요. 영어로 하면 proposition이라고 하거든요. 뜬금없이 영어로 적어드린 이유가 좀 이따가 우리가 수학은 기호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오는 기호 중에서 첫 글자마다 P가 참 잘 나옵니다. 자, 알파벳에서 P 다음이 무슨 글자죠? 그죠? Q, R, S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명제에서는 P, Q, R, S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오프닝에 이탈리아 로마에는 진실의 입이라고 불리는 얼굴 모양의 조각상이 있답니다. 자, 이런 모양이 있다네요. 근데 여기 손을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잘린다. 자,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게 명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그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제라는 단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준비학습이 좀 필요한데요. 좀 살펴볼게요. 자, 다음 용어의 뜻을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용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를 그냥 뭐라고 부른다? 용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뜻을 말하라. 그래, 용어의 뜻 여러분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이 용어의 뜻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하는데 이 정의는 뭐냐면 뜻을 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건 약속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뜻은 뭐였죠? 그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요. 자, 마름모의 그 정의는 뭐였습니까? 그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것이 우리가 바로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마름모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뭐하다? 같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름모는 또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 용어에 대한 뜻을 확실히 정했기 때문에 그런 성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질들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정의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뭐를 성질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집합이 나오네요. 이 집합이 나오는 이유는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집합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모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명제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참과 거짓을 구분했을 때 맞는 것끼리 모아놓고 우리가 틀린 것끼리 모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참 거짓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명확한 기준으로 모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집합을 조금 이따 무슨 집합이라고 부를 거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명제도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B는 2, 4, 6이고요. 자, A는 2, 4, 6이고요. B는 X와 X는 7보다 작은 자연수네요. 그럼 7보다 작은 자연수 뭐 있었죠? 그죠? 1, 2, 3, 4, 5, 6. 자, 그럼 당연히 2, 4, 6은 그 1, 2, 3, 4, 5, 6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A가 B에 뭐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부분 집합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 A는 평행사변형이고 B는 뭐다? 직사각형입니다. 맞습니까? 자,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죠?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죠. 이유는? 자, 근데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유가? 그죠?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뭐하다?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뭐죠?
그죠? 내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그래서 한 각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되잖아. 그래서 마주보는 각이 몇 도로? 90도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도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에서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형들이 어떤 포함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드디어 이제 명제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자, 명제가 뭐고 조건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두 번째로 큰 섬은 어딜까요? 우리 부산 양산에 가까운데, 예, 거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넓이가 어떻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일 크다 안 크다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입니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시죠, 그죠? 예, 틀렸어요. 예, 그 다음 X는 10의 양의 약수이다. 좀 뜬금없네, 그지? 왜냐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10의 양의 약수래.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참가에 대해서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 맞는 건 참이라고 그러고 틀린 건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참 거짓을 구분하는 건 뭐라고요? 저 문장에 좀 설명이 되는데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참진짜, 그렇죠? 이 진리짜리가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은 뭐 진리값이다라고 예전에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진리값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거짓을 구분하는 것을 진리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3번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자, 이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는 10의 양의 약수이라고 어떻게 되죠? 그럼 맞죠? 네, 그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참이,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나중에 구분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명제라고 하는데, 특히 맞는 것을 무슨 명제? 참인 명제. 틀린 건 뭐다? 거짓이 명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X는 10의 양의 약수 같은 경우에는 뭐 2다, 뭐 5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얘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걸 명제라고 하고요. 나중에 그 뒤에 있는 문자가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나중에 부르게 됩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자, 1번 볼게요. 자,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찾고 그 명제 참 것을 각각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자, 순환 소수는 무리수이다. 맞습니까? 자, 중2 때 배우셨죠? 자, 틀렸습니다. 자, 틀렸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라는 소리예요? 명제라는 소리예요. 자, 순환 소수는 무슨 수다? 유리수입니다. 왜? 분수로 고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0.001은 0에 가까운 수이다. 0.001보다 훨씬 더 가까운 수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수도 없고 거짓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우리가 집합도 마찬가지였잖아. 자기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2x-0보다 작다. 자, 이거 명제인가요? 자, 이거는 참이 될 수도 있고 뭐다? 거짓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x가 얼마라면, 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분명히 0보다 작아지거든요. 근데 x가 만약에 1만 되더라도 0보다는 우리가 커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참일 수도 있고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제는 아니에요. 자, 2 플러스 루트 3은 실수입니까? 맞지요? 자, 맞다면 무슨 말이다? 명제가 됩니다. 자, 특히 무슨 수? 무리수가 돼. 예,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명제라고 부릅니다. 명제. 자, 그래서 개념 열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x는 10의 양의 약수다라고 하면 이 자체로는 우리가 명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 문자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제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을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 우리가 따라 판별이 될 때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미지수 들어간 거 많이 배웠잖아. 우리가 방정식도 배웠고 부등식도 배웠잖아요. 그럼 그런 건 우리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과 그 명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조건은요,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변수를 포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전체 집합 유어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진리집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제도 나중에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집합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파트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명제나 조건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문자로 나타내는데, 아까 여러분들 명제 영어로 뭐라고요? 프로포지션 맞나요? 네, 제일 첫 글자가 P예요. 그래서 우리가 P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P 다음에 Q이기 때문에 P, Q, R에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약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로 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원소는 소문자로 쓰고 집합은 대문자로 쓰듯이 그 단어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 전체 집합 U는 자 무슨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딱 주고 이거 뭐 다른 뭐 복소수다 이러면은 우리가 복소수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수로 보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는 전체 집합 U가 X바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에서 조건 P가 X는 3의 배수이다의 진리집합을 우리가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10보다 작은 자연수가 1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9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X는 3의 배수라네요. 자, 그럼 이거는 사실은 명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X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것들 무한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차이는, 자, 명제는 소문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은 뭐다? 대문자. 그럼 여기 들어갈 것은 3, 6, 9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진리집합의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 집합입니다. 자, 이것처럼 아까 이런 말이 없으면 뭐다? 보통 실수로 보고요. 여기 주어져 있으면 여기 이 조건입니다. 살펴보시면 이게 맞는 것만 구하시면 돼요. 자,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P는 자, 뭐의 약수다? 자, 7의 약수네요. 자, 그러면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자, 대문자 P 쓰시고요. 자, 집합이니까 뭐다? 이렇게 집합 비율 쓰시면 됩니다. 자, 7의 약수 뭐 있죠? 그죠? 1, 7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우리가 7은 대표적인 뭐다? 소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x-5가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걸 풀어주시면 Q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풀어주면 3x는 12보다 5가 그러니까 13이네요. 자, 그러면 5가 이항이 되면은 자 13보다 작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3분의 13보다 작네요. 자, 이건 뭐가 되냐면 4와 3분의 1. 자, 그러면 4보다 작은 무슨 수? 잔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4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냐면 1, 2, 3, 4. 4보다 작은 게 아니에요. 4와 3분의 1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1, 2, 3, 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부등식 해가 여기에 있는 뭐다? 진리집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집합에서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죠. 해집합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진리집합이 이 조건을 만족한 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해집합하고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배우셔야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주는 과정을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증명이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증명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죠. 그죠? 그래서 그 증명에서는 때로는 바로 증명을 못할 때는 반대되는 경우도 봐야 돼요. 반대된다니까 집합에서 무슨 집합이었죠? 여집합이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문장이나 이럴 때 반대되는 경우는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에 뭐라고 부른다? 부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정.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호로도 나타내야 되잖아. 그래서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결 모양으로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 읽을 때 물결 P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체크할게요. 자, 물결 P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니다는 영어로 not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 앞으로 not P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not P와 같이 나타내고요. 그럼 보통 명제가 참이면 not P는 어떻게 될까요? P가 참이면 not P는 그죠? 반대죠.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고 P가 만약에 거짓이면 not P는 뭐다? 참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not P의 부정은 그럼 이거 되겠죠? 부정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부정의 부정은 예, 우리가 국어에서는 강한 긍정이다 이런 말도 쓰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여집합이 뭐다? 예, 자기 자신하고 똑같아진다는 거 같거든요. 나중에 전부 다 집합으로 또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P가 참이면 나P는 뭐다? 거짓이고요. 자, P가 거짓이면 나P는 뭐다? 참이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수학이나 확인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제, 자, P가 있는데, P는 3은 2보다 크대요. 자, 이걸 부정을 하랍니다. 그럼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죠? 크다의 부정.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크다의 반대는 작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크기 비교할 때는 크다, 같다, 뭐다, 작다기 때문에 크다의 부정은 나머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P는 뭐가 되냐면 3은 뭐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3이 2보다 큰 건 참입니까? 참입니다. 네, 참인 명제거든. 자, 부정을 시켰어요. 자, 3은 2보다 작거나 같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거짓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의 부정은 나P가 되고 3의 부정은 뭐다? 거짓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P는 뭐다? 네, 거짓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명제 부정을 말하고 그것을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는 2의 배수이다. 자,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9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다의 반대는 뭐다?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9는 2의 배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번 이 명제 자체는 뭐가 된다? 거짓이 됩니다. 근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9는 2의 배수가 아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바로 부정은 뭐가 되냐면 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2의 제곱이 3의 제곱보다 여러분들 작네요.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참인 명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부정해볼까요? 자, 아까 부정은 조심해야 됩니다.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죠. 자, 어떻게 돼요? 네,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거 맞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은 A, B, C를 원소로 하는 집합의 부호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거짓이죠. 자, 왜냐하면 공집합은 무조건 부호집합이 된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럼 얘는 거짓이야. 그럼 여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부정하면. 그죠? 아니다의 부정은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공집합은 1, 2, 3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부정한 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의 부정은 거짓의 부정은 뭐다? 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나P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아니다. 그러니까 나P의 나.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뭐다? 강한 긍정인 것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집합에서 뭐다? 여집합이 뭐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하고 참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P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P가 아닌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P의 여집합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바로 나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P의 여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하고 P의 여집합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4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을 진리 집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되겠어요? P는. 자, P는 이렇게 됩니다. P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퀄의 부정은 뭐다? 자, not equal이다 라고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우리가 종근의 사실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x는 뭐만 답이다? 네, 마이너스 2만 되죠? 그러면 이거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뭐가 되겠어요? 자, 무슨 수 범위에서 생각해라? 자, 여러분들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부정을 시켜버리면 우리가 나P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저걸 부정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자, 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절대값이 1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하고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뭐다? 1보다 큰 부분이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수직선 위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뭐다? 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정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뭐다? 나머지 부분.
자, 근데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 안 들어갔죠? 그럼 나머지는 일단 마이너스 1도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 1도 안 들어갔었는데 나머지는 1이 채워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x는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집합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왜?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수가 되면은 우리가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만 항상 실수는 뭐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범위로 나타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기는 문제 4번을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명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집합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PQ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자, PQ가 뭐였어요? 조건이었잖아, 그지? 그럼 조건하고 명제의 차이는 뭐냐면, 미지수 문자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PQ 자체는 뭐가 될 수가 없다? 명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자, 이런 형태는 명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자, 이 형태죠? 자, 모양이 뭐죠? P 화살표 Q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화살표는 뭔 뜻이냐면요. 바로 이 앞부분에 뭐라고 부른다? 자, 주어진 조건, 자, 가정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Q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가정에 의해서 뭐가 된다? 결론이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뭘 쓴 거다? 화살표를 쓴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옆에 하나 좀 적어 놔주세요. 자, 이것이 바로 조건이 결합이 됐다고 해서 무슨 문이다? 조건문이라고 부르고요. 읽을 때는 이 화살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읽어요. 자, P이면 뭐다? Q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조건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는 2면, X제곱은 4입니까? 맞죠? 왜냐면은 2의 제곱이 뭐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X는 2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명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조건이에요. 자, x제곱은 4 하면은 명제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합이 되면 우리가 참과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로 결합이 되고 있냐면 이면으로 결합이 되고 있는데 이면이란 말은 뭐냐면 이런 조건, 이런 가정을 준 결과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뭐가 맞는지 보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꼬리 문장에서는 뭐가 되냐면 확실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명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화살표가 나오면요 뭐라고 읽으라고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부분을 뭐라고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뭐냐면 이것이 맞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사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가정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뒷부분은 뭐라고 부르냐면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PQ는 명제는 아니지만 그 두 가지 조건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뭐를 이룬다?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제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뭐다? 문장이나 식이라고 배우셨는데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명제는 뭐다? P이면 Q이다를 앞으로 명제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5번 볼게요. 자, 다음 명제에 뭐다? 가정과 결론을 말하래요. 그러면 중간부분이 좀 쉬워요. 왜? 이면 앞부분이 뭐다? 가정이고 뒷부분이 뭐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뭐다? x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가정, 그러면 가정 해도 되고 어떻게? P 이렇게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다? 자, 이게 바로 가정이죠. 자, 결론은 뭐가 될까요? 그죠? x제곱 플러스 2는 뭐다? 3. 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결론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각각은 명제 아닙니다. 그럼 한번 참인지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그 마이너스 1 넣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1 더하기 2는 3 됩니까? 맞죠? 네, 참이야. 그래서 이 전체가 참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홀수이면 n 플러스 1은 짝수입니까? 자, n이 홀수이다 하면 명제 아니잖아. 그리고 n 플러스 1이 짝수이다 하면 이것도 명제가 아니죠. 그런데 결합을 하면 자, 홀수에다가 하나 더하면 뭐다? 짝수일 수밖에 없죠. 이건 참이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n이 뭐다? 홀수이다. 자, 결론은 뭐다? n 플러스 1은 뭐다? 짝수이다. 이게 바로 결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가정을 이용해서 결론이 맞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은 그러면 이게 맞다고 보여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 있는 것을 결론에 넣어줘요. 그 결론이 맞으면 전체가 뭐다? 맞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넣기 조금 귀찮거나 우리 X가 뭐 주어진 가정이 너무 많을 때는 이 과정이 좀 힘들잖아. 그래서 이때 이제 참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생겨요. 자, 뭐냐면 이겁니다.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과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PQ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의 양의 약수는 8의 양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의 양의 약수이면 자, 뭐다? 8의 양의 약수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어디다 체크하셔야 될까요? 이면 자, 앞부분이 뭐다? 가정, 뒷부분이 뭐다? 결론이거든요. 그럼 가정은 뭐가 될까요? 가정은 사실은 뭐 4의 양의 약수이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P가 이렇게 됩니다. X는 뭐다? 4의 양의 약수이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X를 빼버린 거예요. 네, 왜냐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역시 우리가 뭔지는 모르잖아, 그죠? 그럼 X는 뭐다? 8의 양의 약수이다가 사실은 뭐가 되냐면 결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하게 정해진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X는 공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연결할 때는 뭐다? 이렇게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그러면 4의 양의 약수가 한 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뭐 있을까? 1, 2, 4 있죠? 자, 그리고 8의 양의 약수는 어떻게 됩니까? 1, 2, 4, 8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원소 하나하나 다 판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1은 그럼 8의 양의 약수이냐? 맞죠? 2는 8의 양의 약수이냐? 맞죠? 4는 8의 양의 약수이냐? 맞죠? 이건 다행히 그나마 여기 있는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의 원소가 몇 개이기 때문에 3개이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가 개수가 엄청나게 많거나 우리가 수는 특히 개수가 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1, 2, 4하고 1, 2, 4, 8을 비교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게 몽땅 다 있죠? 맞아요. 그 말은 P의 진리,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 P가 Q의 진리집합이 Q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 되어버리면 여기 있는 게 이때 몽땅 다 들어가거든요. 자, 그럴 때는 뭐가 된다? 그러면 참이다라고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이 지금은 우리가 개수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 하나하나 해가지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진리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일일이 하나하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바로 집합의 포함관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준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6의 약수이면 만약에 8의 약수이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맞을까요? 3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는 거짓이 되죠. 왜 거짓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그러면 가정은 뭐가 되죠? 자, X는 6의 뭐다? 여기 양의 약수라는 게 빠졌습니다. 예전에는 양수, 음수 그렇게 구분 안 했는데 예전에 말 없으면 양의 약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 양의 약수, 그러니까 양의 약수, 음의 약수 구분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책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X는 6의 뭐다? 양의 약수이다. 이게 바로 가정이 되는 거고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론이 되는 거거든요. 살펴보시면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8의 양의 약수는 뭐가 되냐면 1, 2, 4, 8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하나 조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1은 8의 약수 맞죠? 2도 8의 약수 맞죠? 근데 3은 8의 약수가 아니고 6도 뭐다? 그래 8의 약수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딱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P, 여기가 뭐다? Q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겹치는 건 뭐가 겹치죠? 자, 1, 2 맞나요? 여기는 뭐다? 3, 6, 여기는 뭐다? 4, 8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그럼 1, 2는 당연히 결론이 있기 때문에 맞는데요. 3, 6은 여기 없는 말.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이런 용어가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용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여기 36 보이세요? 36은 사실은 이 명제를 뭐 되게 만들어요? 거짓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반대되는 예라고 해서 반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글자로는 발레 이렇게 되는데 국어로는 이게 니은, 리을이 만나면 발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발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운동화에서. 그래서 여기는 3,6이 바로 발레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발레에 해당되는 우리가 원소는 뭐냐면 저 어디에 들어간다? 그죠? A 차집합 B.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P 차집합 뭐다? Q에 들어가는 원소가 있으면 뭐가 된다? 발레가 되는 거고요. 아까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P가 모조리 뭐 안에 들어가면 Q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발레가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뭐다? 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죠. 그래서 P가 Q에 포함 안 되는 거 벌써 설명했어요. 자, 6의 양의 약수이면 8의 양의 약수이다. 아니었죠. 왜냐면 분명히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틀리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수학에서는 틀렸다고 하는 게 모든 경우에 틀린 게 아니고 틀린 게 뭐다? 단 한 개만 있어도 틀리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분명히 뭐는 맞아요. 1, 2는 맞거든요. 근데 뭐다? 우리가 3하고 6에서는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틀리는 게 단 하나만 있어도 거짓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다 별표 우리가 10개 정도 치시면, 자,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과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교기는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항상 뭐다?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고요. 포함량이 성립하지 않는 것보다 거짓이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조금 뚝뚝 끊어질 수 있는 뭐 자연수나 몇 개 안 되는 거는 우리가 가정과 결론의 연결 관계를 보시면 참 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의 개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하나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뭐로 생각이 되냐면 집합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부분 집합의 관계로 참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밑을 살펴보시면 잘 보세요. 자,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일 때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P는 만족시키지만 결론 Q를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뭐다? 하나라도 있음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 예를 뭐냐면 반대라고 하는데 반대는 영어로 하면 count example입니다. count는 뭐냐면 반대, example 하면은 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반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제 1번이죠. 자, 다음에 여기에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냐면,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x가 뭐이면, 자, 마이너스 3이면, 자, x제곱은 얼마다? 9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가정은 뭐죠? 자, x는 마이너스 3, 자, 결론은 뭐다? x제곱은 9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는 가정을 결론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결론이 맞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뭐다? 3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진리집합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결론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죠? 자, 제곱에서 9가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3하고 3 되는 거 맞죠? 근데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참일 수밖에 없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뭐냐면 자, x가 5의 양의 약수이면 x는 5의 배수이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러면은 p 한번 볼까요? 그럼 p는 어떻게 될까? p는 5의 양의 약수 2로 이렇게 되죠. 자, 근데 q는 어떻게 되냐면 q는 어떻게 됩니까? 예, x는 5의 배수이다. 그럼 5의 배수가 뭐 있을까? 5, 10, 15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그럼 딱 봅시다. 그럼 되는 거 어떻게 되죠? 5는 돼요. 5는 5의 약수도 되고 배수도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자, 1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1이 뭐가 되냐면 하나의 뭐다? 반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모든 경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틀린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다? 발레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체크하세요. 발레! 자, 1은 뭐다? 5의 양의 약수이지만 5의 배수는 아니다. 5의 배수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제는 뭐다? 거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것이 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P이면 Q이다 같이 조건문을 이제 명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참 거짓을 밝혀나갈 겁니다.
자, 그럼 앞에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요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요건은 뭐냐면 다음 명제의 가정을 P, 결론을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PQ의 포함관계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고 명제의 참거짓을 우리가 판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보다 크면, 자,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뒤에 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x는 뭐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자, 뒤에 거 풀면 어떻게 될까요? x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수를 생각해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냐면 우리가 포함관계로 생각해도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다? 포함관계로 우리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디에서 나타내면 되겠어요? 그렇죠. 수직선 위에서 한번 나타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자,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하시고 뭐다? P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Q죠. 자, Q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가 뭡니까? 자, Q 맞나요? 그러면 뭐다? P가 Q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항상 뭐하다? 참일 수밖에 없죠. 자, 반대가 생겨야 돼요. 안 생기죠. 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여기는 여기다가 또 무람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참입니까? 어디십니까? 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x-2 곱하기 x-3이 뭐다?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x는 2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간단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해가 조금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럼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이거 어떻게 되죠? x는 2 또는 x는 뭐다? 3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2는 맞는데 뭐 때문에? 3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자, 집합으로 나타내면, 자, 이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해집합.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2하고 3이 원소고 얘는 2만 되기 때문에, 자, 포함관계 성립하나요? 아니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제에서, 여기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조건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거짓을 말할 때는 특히 여기는 부등식처럼, 부등식에는 우리가 해가 어떻게 돼요? 무수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네, 그럴 때는 하나하나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이 명제의 참거짓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